다섯 번째 주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부르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에서의 문제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냐면 AX = B라고 하는 선형 연립방 정식을 풀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핵심 아이디어는 핵연산을 이용하여 상삼각행렬로 변환한다는 것인데, 삼삼각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다음과 같이 첨가행렬로 만들었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열을 제외하고 왼쪽에 있는 열들에서 이 아랫부분을 0으로 만드는, 다시 말해서 위쪽 부분, 이 삼각형 부분만 0이 아닌 숫자들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상삼각행렬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은 전진소거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진대입법을 활용해서 해를 가장 아랫번째 있는 숫자부터 찾게 되는데, 이때 첫 번째 이제 전진소거법을 활용할 때에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행연산을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A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그멘티드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교수님 영상을 잠깐 보면은 일단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 만든 것에 대해서 요 A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들이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식을 설명하자면, 일단 둘째 행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이 둘째 행에서 우리가 없애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피벗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왼쪽에서 0이 아닌 숫자가 피벗이 되는데, 이때는 1번 행에서는 피벗이 2가 되는데, 이 피벗 아래에 있는 모든 이 피벗열 1열 아래에 있는 2를 제외한 모든 숫자들을 없애고 싶은 거라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고 2분의 6을 곱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가 6이 되고, 그럼 두 번째 행에서 위에 거를 빼버리면 이 6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에 대해서 자기분의 세 번째 행의 숫자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연산들을 각각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에 했을 때 하게 되면은 첫 번째 행의 피벗을 제외한 아랫부분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수행을 해서 -7로 갱신을 해줘야겠죠. 그것이 이제 그 전진소거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진소거법의 알고리즘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봤을 때, 가우스 소거법의 전진소거 단계는 일단 주어진 행렬 A와 B에 대해서 A를 상삼각 행렬로 변환하고 B를 변환된 A에 맞게 조정한다. 아까 설명했던 것과 같고요.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그 행렬을 넣을 때는 어규멘티드 매트릭스를 넣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앞에 개수에 해당했던 영상에서 봤을 때 여기 마지막 열을 제외한 앞에 행렬이 개수 행렬이고, 그 개수 행렬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B 상수 벡터가 되겠고, 첨가 벡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행렬의 크기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A는 이제 상삼각 형태로 변화된 행렬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B는 변화된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알고리즘이 어떻게 수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첫 번째 행부터, 그러면 일단은 n이라고 하는 것은 행렬의 크기가 되는데, 정사각 행렬에서 첫 번째 행부터 레인지를 쓰게 되면은 0번부터이기 때문에 0번부터 마지막 전 행까지 반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행이 예를 들어서 3개면은 얘가 2개 없애고 얘가 마지막 하나 없애고 마지막 거는 마지막 열이 피벗 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지막 전 행까지만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거법을 할 때에는 현재 행 아래에 있는 모든 행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중 폴문을 써서 먼저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팩터는 A의 i번째 아까 봤듯이 요걸 보면 편한데 자기 자신분의 다음 번째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로우는 자기 자신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번째를 A라고 하는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넣어줬던 정사각 행렬에서 개수 행렬에서 A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로우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분의 바로 아래 단계 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분의 보면은 그 아래 단계 세 번째 행에 대해서 반복하게 되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요 두 줄이고 그리고 그것을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전 행까지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갱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갱신하는 부분에 대한 영상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알고리즘이 이 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 또한 우리가 B도 따로 갱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B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갱신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A라고 하는 변환된 행렬과 그리고 B라고 하는 우리가 개수 행렬 말고 상수 벡터들을 반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numpy 어레이를 활용해서 행렬 A와 그 다음에 벡터 B를 정의하게 되는데 일단은 개수 행렬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고 그 다음에 출력하고 첨가 행렬 같은 경우에는 264라고 하는 벡터를 넣어서 첨가 행렬을 만들어줍니다. 그때에 몇 번 반복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3번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3행짜리이기 때문에 3번을 전진 소거를 수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출력을 했을 때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개수 행렬은 다음과 같고 이거를 전진 소거를 완료한 후에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이 upper triangular matrix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잘 작동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삼각 행렬에서 해를 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후진 대입법 왜냐하면 뒤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후진 대입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상삼각 행렬에서 해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이런 복잡한 수식이 있는데 이거를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한 것을 보면 영상이 이쪽에서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후진 대입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후진 대입법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마지막 피벗 분의 B3를 하게 되면 당연히 X3에 관한 식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럼 X2는 두 번째 피벗 분의 여기에서 이거 곱하기 15를 한 값이 마이너스 7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개수 대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면은 X3은 무엇을 곱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 X3은 아까 여기서 구했었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6을 곱한 것이고 다음에 X2는 1이기 때문에 1을 곱한 값을 1에서 마이너스 6 곱하기 1을 한 값을 빼면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럼 그것을 1로 나눠줬을 때 X2의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1은 1을 또 다시 반복을 하게 되면 X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고요. 그러면 역순 계산을 실제 알고리즘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봤을 때 일단 numpy를 활용하고, 후진 대입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A는 다시 들어가는 것은 상상과 행렬이 들어가야겠고, B는 아까 갱신되었던 요 B벡터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N 같은 경우에는 아까 똑같이 몇 번 그 행렬의 크기를 넣어주는 이유는 우리가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보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행렬의 크기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return 되는 거는 계산된 실제 x의 해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럼 일단 미지수 x를 저장할 벡터를 만듭니다. 뭐 작은 행렬 같은 경우에는 벡터를 먼저 만드는 것과 만들지 않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뭐 딕셔너리 같은 걸로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생성할 수 있지만, 큰 행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상에서의 속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지수 x를 저장할 벡터를 먼저 numpy zero스를 해서 모두 0인 벡터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n은 우리가 행의 개수만큼 만들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행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행부터 계산을 했을 때 무엇을 계산하냐면,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행, 예를 들어서 요게 n-1인 이유는 원래는 0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n-1을 넣은 거고, 그러면 마지막 행부터 계산을 했을 때 요 값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a분의 b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에 x의 마지막 수는 간단하게 한 번의 식으로 다음과 같이 요 한 번의 식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계산을 합니다. 그때는 마지막 위에 거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n-2이고, 그 다음에 하나씩 줄어드는, 예를 들어서 5x5 행렬이면은 5부터, 사실 레인지를 쓰면은 0이 1부터이기 때문에 5x5면은 뭐 4부터 4가 마지막 행이 되겠고, 거기서부터 4, 3, 2, 1 줄여야 하기 때문에 -1을 넣은 것이고, 그러면 이제 썸을 먼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아까 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썸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J번, 아까 J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row가 몇 번이냐, 거기에서부터 n까지 계산을 하겠다, 그것이 J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거를 썸에서 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서 뺀다는 것을 코드로서 구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요걸로 나눈다 라고 하는 거를 코드에서 구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return 하면 실제 x의 해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단은 상삼각 행렬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numpy 어레이를 활용해서 b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출력된 b 벡터를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후진 대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죠. 그럼 요거를 검산을 해봤을 때 여기에다가 2 곱하기 2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4니까 6이 되고, 마지막으로 4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0은 2가 되는 것을 확인해서 다음과 같이 실제 해가 후진 대입법을 활용해서 실제 해가 잘 출력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전진 소거법을 활용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피벗 아래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다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후진 대입법을 활용해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하나씩 계산하는 것이 전체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직접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계산량은 n의 3승이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 전체 코드를 함수로 구현하면 아까 했던 거를 함수로 한 번에 모아놓은 거고, 그래서 문제를 이제 실제로 정의를 해서 이를 풀어보게 되면 실제 이러한 연립 방정식을
상삼각 형태로 계산할 수 있고 상수 벡터는 변환이 되고 그에 대한 미지수 벡터가 다시 말해서 해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는 것을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우스 소거법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인시스 같은 수치 해석 문제를 풀 때 혹은 수치적인 연산을 해야 되는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작은 값으로 나누면 수치 오차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소수점이 10의 마이너스 20승까지 늘어나게 되면 저장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한 작은 소수점까지 연산을 하게 되면 컴퓨터에서는 자동으로 반올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값에서의 수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벗에서 너무 작은 피벗으로 나누지 않게 하는, 다시 말해서 각 열에서 최대값을 선택해서 행을 먼저 교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방 대입법을 전진소거법을 수행하는 것이 수치적으로 안정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딩 에러, 반올림으로 인한 에러가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부분 피버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봤을 때 첫 번째는 넘파이에서 argmax라고 해서 이거는 최대값을 along axis에서 최대값을 반환을 하는 거겠죠. 그럼 그거를 반환하고 기존에 있던 행과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우스 소거법을 하고 아까 만들어놨던 후진 대입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정밀한 수치해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수점이 너무 많이 쪼개져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행렬에 대해서 시행을 해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피벗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0이 돼버릴 텐데 10이고 얘를 바로 0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값인 1로 변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에서는 최대값인 10으로 변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플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면은 그때 이제 바로 그 후방 대입법을 활용해서 실제 해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0행과 0번째 행이 얘였고 얘와 두 번째 행 얘를 교환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몇 번째 행인지에 대한 argmax인데 argmax라고 하는 이 함수는 무엇을 반환하냐면 values를 실질적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몇 번째 행인가에 대한 것까지 반환을 할 수 있어서 얘와 얘를 교환을 하고 지금 교환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바로 가우스 소거법을 활용을 해서 가우스 소거법을 활용하게 되면 아래 거는 없앨 게 없겠죠. 그 다음에 1행과 두 번째 행 이거는 이제 넘파이기 때문에 얘가 1번째 행이 되는데 얘를 교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가우스 소거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 가우스 소거를 한 다음에 최종해 벡터에 대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다음과 같이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은 ax 이꼴 b 이꼴이고 요거는 요 개수 행렬과 x는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x1, x, y, z인데 뭐 x1, y1, x1 x1, x2, x2, 3로 쓰는 경향도 있고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이걸 합쳐버리면 이제 어그멘티드 매트릭스가 되는데 얘가 이제 b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넘파이를 활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파이는 수치 계산을 쉽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연히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고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풀면 되냐면 linear algorithm 여기에서 linear algebra function을 활용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같이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솔브하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A라고 하는 개수 행렬과 B라고 하는 첨가할 벡터를 넣어주게 되면 여기에서 X의 0번째 벡터에는 어떤 해가 들어가게 되겠고 첫 번째 벡터, 두 번째 벡터에 각각 해를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여기는 소수점 6자까지 나타낼 수가 있겠고 그러면 결국에는 문제 1의 결과를 보면은 결과가 2, 3,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된 것이고 얘를 실질적으로 대입을 해서 검산을 해보게 되면 0, 1, 2를 2, 3, 마이너스 1 2면 4, 3 마이너스 1하면 8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선형 연립 방정식을 가우스 소거법으로 실질적으로 구현을 해서 활용한다면 첫 번째 구현은 상삼각 행렬을 만드는 구현이 되겠고 두 번째 행렬은 후진 대입을 활용해서 해를 직접 구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행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행이 0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행을 변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진소거하고 후진 대입을 해서 후진 대입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연산을 활용한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아까 똑같이 아까 예제에 풀어봤던 것과 똑같이 폴문, 이종 폴문을 써서 활용을 하고 첫 번째 행, 자기 자신분의 두 번째 행, 자기 자신분의 그 다음 번째 행, 세 번째 행과 같이 만들고 그거를 두 번째 행에서 요 부분 곱하기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개수를 곱해서 다 전진소거를 해준 다음에 그 전진소거 할 때 중요한 것은 B라고 하는 우리가 첨가한 벡터를 벡터 또한 같은 연산을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후진 대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실질적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가우스 전체 소거 함수에다가 넣어서 함수화를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개수 행렬을 만들고 첨가될 벡터를 넣어주게 되면 각각 0, 4, 2가 답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4, 2가 답으로 나왔는데 0 넣고 4 넣고 2 하면 6이 나오는 것을 검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수 행렬과 상수 벡터를 보통 NCS 같은 것을 풀게 되면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몇만 바이 몇만의 매트릭스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텍스트 파일로 읽어드린 뒤에 여러 방법으로 해를 구하고 솔루션 텍스트 파일을 저장하는 문제를 실행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행렬들은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엑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CSV라고 해서 comma separated values로 라고 하는 파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텍스트 파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텍스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로 구현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일단 numpy 어레이를 활용해서 행렬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문제의 답은 1, 2, 3, 4, 5, 6, 7, 8, 9, 10이었기 때문에 만들고 numpy를 활용해서 아까 linear algebra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solve 함수를 써서 A5 넣고 B5 넣으면 이 문제 해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텍스트 파일로 써져 있어서 이 친구를 실제로 구현을 해보면 numpy는 아까 불러왔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문제 해가 나오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풀 수가 있겠죠. 일단 얘를 save text라고 하는 것으로 저장을 하고 얘를 다시 load text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a에다가 a loaded 혹은 b loaded에다가 벡터, 얘는 아까 매트릭스 그 개수 행렬로 저장을 했고, 얘를 다시 solve에다가 넣어서 연립 방정식을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러온 A가 이게 실제로 이제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거는 여기 A 텍스트, 그다음에 B 텍스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러온 B, 그다음에 계산된 해를 솔루션 텍스트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면 다음과 같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소수점도 꽤 정밀하게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역행렬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형대수학에서 배우게 되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 2의 마이너스 16승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역행렬을 직접 구하는 방법은 계산량과 오차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세 가지 중요한 방식을 정리할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할 수 있었고, 그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었고, 하지만 이제 구현하는 것보다는 넘파이에서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서, 그래서 linear algebra에다가 solve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서 해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전진소거와 후진 대입의 원리를 아까 수식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알고리즘 구현을 통해서도, 요 수식을 통해서도 이제 후진 대입 혹은 전진 대입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행렬과 벡터 파일을 입력받고 계산 결과를 다시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수치 해석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NCS에서 솔브할 때도 그거를 더 빠르게 솔브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써야 되는가를 했을 때 매틀랩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선형 연립 방정식은 공학 계산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